며느리가 아들 밥 해주는 것만 보는 거지. 환자 보고를 전문 용어로 파라노이드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피해적으로 해석을 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며느리 입장이고 시어머니 입장을 떠나서 이건 시어머니가 무조건 잘못한 거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친척 결혼식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그때랑 딱 겹치더라고요. 출장? 며칠이나? 3박 4일이요. 그렇게나 길게?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무슨 유부녀가 집을 나흘이나 비우니? 살인이 네가 꼭 가야 하는 거 아니면 못 간다고 하고 다음에 가면 안 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을 비우면 어떡해. 새신랑이 밥도 못 얻어먹으면 어떡하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되고. 이런 건 좀 과장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환자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무대뽀라고 그러잖아요. 무대뽀는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포인트? 시어머니도 그게 자기가 무대뽀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물론 있고요.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어거지 쓸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결국은 며느리를 골탕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에도 그런데 남편이 미우면 냉장고 이런 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것처럼 또 며느리에 대한 어떤 다른 불만이 꼬여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난 이걸 보면서 뭐가 딱 떠올렸냐면 내 경험이 하나가 떠올랐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 생신에 가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 생일하고 우리 할아버지 제사 같은 날이에요. 맏며느리로서 제사를 모시는데 아버지 생신은 못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였는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사는 며느리와 그 시대에 살았던 시어머니가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내는 과실을 자기 아들하고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벌어오고 지위도 올라가고 하는 게.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 그거를 해라 이런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며느리 입장이고 시어머니 입장을 떠나서 이건 시어머니가 무조건 잘못한 거지. 또 반면에 어떤 일도 있냐면 조직에서 명절 때 근무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근데 또 그것도 뒤로 돌아가 보면 시어머니가 음식 다 해놓고 명절 때 며느리 오면 음식 다 먹여서 싸서 보내면 그 며느리가 근무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 어떤 단편적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지만 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서로들이 있는 거죠. 며느리가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출근하는데 뭐 돈도 별로 못 벌어오면 무능하다고 구박하고 며느리가 너무 잘 나가면 아들 기죽는다고 구박하고 이러는 시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모든 것의 양면을 봐야 되는데 한 면을 보는 거죠. 한 면을. 며느리가 아들 밥 해주는 것만 보는 거지. 며느리가 돈도 잘 벌어오고 사회적으로 해서 아들은 따라서 신분이 상승되고 그러는 건 못 보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못 볼 수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 보고를 전문 용어로 파라노이드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피해적인 위치에 서 있어. 서로. 내가 공격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라는 거에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있어요. 중립적인 자극이 전달이 돼도 그거를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피해적으로 해석을 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사회관습상, 패밀리 구조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혜린이 혹시 편한 거 가져왔니? 없으면 내 거 줄게. 천천히 시작하자. 준비는 다 해놨어. 무미 형, 오늘 같은 날 엄마랑 세언니 도와주지 않고 어딜 그렇게 나가? 아유, 시집가면 질리게 할 텐데 그냥 둬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구일 씨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구영 씨랑 미영 씨는 데이트하러 나가고 차례 음식은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고 다들 너무했다. 난 괜찮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응.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내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저 며느리가 한 얘기가 팩트는 틀리지 않아. 근데 며느리한테 화가 나. 그거는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그 저 사람이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말을 했을까?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자기 감정을 배출하고 있는 건가?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좀 해요. 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하고 그럼 어머니가 다 한다는 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갑시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맥락에서 저 며느리가 왜 이렇게 악에 받쳐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 원인도 있겠지만 이 클립만 보면 며느리 편을 들 수가 없는, 아까는 엄마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랬었는데 이거는 뭐 저런 며느리가 다 있어, 나쁜 엑스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태도의 문제지. 할 말을 다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 며느리는 화를 내고 있는 며느리야. 우리가 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거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화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말의 뉘앙스나 말의 그 태도에 의해서 정반대의 리액션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확 올라오네? 나는 대가족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자랐어요. 명절 때 저녁 때 처갓집에 가면 며느리들이 막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이 전화 와 저녁 먹으러 왜 안 오냐고. 그 간다? 가면은 며느리들이 밥을 차리고 있고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딸들이 저녁 먹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한테 모순이 있는 거지. 딸들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며느리들은 친정에 안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와이프의 공명심을 북돋았어. 이거는 페어하지 않은 거다.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가 엄마하고 대판 싸웠어, 몇 번을. 아니 우리를 엄마가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언니들도 친정에 보내야지. 언니는 친정에 안 보내서 저녁 차리라고 그러고 우리를 오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장모님이 팩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내가 6.25 때 이제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그걸 갖고 나를 공격을 하다니 너 나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 마누라가 거기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놔줬는데 내가 6.25 일으켰냐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솔루션이 간단해. 내가 딸이 보고 싶으면 내가 밥을 차려서 딸을 오라고 하면 돼. 며느리 손을 빌리는 게 아니라.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뻔은 내가 보고 고생은 며느리를 시키니까 문제가 돼. 보고 싶은 건 나잖아. 이 일은 며느리가 하는 게 페어하지 않다. 상도이가 아니라는 거.